오케이. 아, 근데 끊어졌네. 뭐, 어쩔 수 없다. 재난 문자가 와. 아, 눈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기출 문제들이 어떤 흐름이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도 주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공부할 주제가 뭐냐 하면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주. 자, 과학을 이제 처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 고등학교 과정에서 시작이잖아, 그지? 첫 공부를 하는 거고, 이게 쭉 확장돼서 이제 고3 때까지 공부를 하겠지, 그지?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왜 이걸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내가 설득을 시켜볼게. 과학이 뭐 하는 거야? 사물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맞지? 물질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한마디로 우리 환경에 대해서 배우는 게 과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첫 시작 지점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하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처음에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걸 소개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또 더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물질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 우리 알고 있잖아. 수소, 헬륨, 산소, 진소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게 우주가 급작스럽게 만들어짐과 동시에 뭔가 인과관계가 있게 이제 쭉 이렇게 만들어져 왔거든.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그놈들의 규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확장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처음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기본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물질들의 규칙은 뭔지, 이거 가지고 한 달 이상을 배울 거야. 3월 달에. 오케이? 한 달 이상을 배울 거고, 이쪽 내용이 난이도로 봤을 때는 아주 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 그러나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게 편한지. 쉽지 않을 거야. 쉽지 않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으로 봤을 때는 이거 정보 양도 많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는데 내가 뭘 기억하고 있다고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런 경우가 꽤 생길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워야 될 것과 외우지 않아야 될 거를 구분할 거야. 외울 필요가 없는 거.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우주는 시작됐습니다. 우주의 시작. 첫 번째 타깃 이렇게 돼 있지. 우주 시작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졌대. 우주가 만들어졌대. 그런 궁금증 같은 게 없었니? 나는 어릴 때 한 10살 전후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은 뭘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었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우주가 있다고 하면 우주의 끝은 어디지? 그럼 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지? 물론 아무도 답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어. 그 선생님도 모르고 이제 아빠가 공부한 아빠인데도 아빠도 이제 답을 못 해줬지, 그지?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은 나만 있었던 게 아니겠지, 그지? 과학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다 있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점차 사실과 이제 논리가 쌓이다가 1900년 조금 넘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쯤 전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100년쯤 전에 그래도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아직까지도 모순으로 공격당하지 않는 학설이 하나 생긴 거야, 학설이. 오케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빅뱅 우주론. 빅뱅이 뭔지 알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대폭발이라고 번역을 하면 돼, 그지? 대폭발 우주론. 그러니까 뭔가 빵 터지면서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원소의 생성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하고 어떤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는 게 거의 동시에 진행된 거거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우주의 시작에 대한 설명부터 한번 볼게요. 자, 빨간 펜으로, 빨간 분필로 이렇게 밑줄 긋는 걸 같이 그어주세요. 이거는 필요한 겁니다. 우주라는 개념, 물질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에너지하고 어떤 물질이 준비 단계인 상태가 계속 이렇게 수축하는 어떤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 계속 수축을 해. 이거는 우리가 느끼는 어떤 물질의 수축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너무 어마어마한 크기의 에너지와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계속 수축하다 보면 이거 알 수 있지. 예를 들어 우리가 계속 모이다 보면 어떻게 돼? 뒤로 밀려나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것처럼 물질이 계속 수축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수축력이 있겠지. 안으로 당겨지는 힘도 있겠지만은 수축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도 커지겠지. 그러다가 어떤 임계점을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빵! 하고 터진 거야. 깜짝 놀랐지? 그지? 빵! 하고 터진 거야.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 말도 좀 약간 모순이 있어. 아직 우주 안 만들어진 거야. 근데 우주 내의 모든 물질이 약간 모순이 있긴 하지,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물질과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고온 고밀도 상태의 한 점에 있었다. 오케이? 쭉 모였다. 두 번째 뭐? 요거 기억하세요. 시기에 대해서 기억할 거 몇 개 없습니다.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 중에서 기억할 거만 내가 체크를 할 거예요. 약 138억 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에 빵 터진 거야. 이렇게 반발력으로. 그래서 폭발한 후 빵 터졌는데 잘 생각해봐. 요 빵 터진 이 바깥쪽에는 뭔가 있는 거야? 물질이? 아예 없는 거야. 그지?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밀고 가면 이 변군이 나를 이제 저항할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쭉 가려고 하는 거 막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물질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어떤 엄청난 에너지가 빵 터져 나가는데 이쪽에서 못 막으니까 계속 커지는 거야, 지금. 지금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가 빵 터져서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커져가고 있다. 라고 하는 이론이 뭐다? 빅뱅 우주론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생각해봐. 빵 터져서 이때와 이때는 다르지? 뭐가 달라? 크기 다르지, 그지? 크기가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야? 공간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야. 공간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야. 오케이? 빅뱅 이후에 공간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공간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니? 직육면체로 보면 한 모서리 길이를 길이라고 하면 한 면은 뭐야? 넓이라고 하지? 그리고 수직으로 한 모서리 곱하면 뭐지? 부피가 되잖아. 그지? 부피가 공간이지, 그지? 한마디로 어떤 물리학에서 되게 중요한 기준값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뭐니? 길이에 대한 기준값이야. 그래서 일직선으로 길이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1차원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거를 수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우리는 수학에서 직교좌표교라고 해서 수직되는 X축, Y축을 사용하잖아, 그지? 근데 하나로는 1차원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직교좌표교에 쓰면 이 평면 어디에도 다 순서쌍으로 표현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이거 평면을 뭐라고 하니? 2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네가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게 되면 이런 걸 배울 선택으로 이제 이런 걸 배우는 학생들이 생길 거야. 이 평면에서 기준축을 하나 더 수직으로 이제 뻗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공간에 있는 점들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오케이? 됐죠? 이걸 뭐라고 하니? 1차원, 1차원, 1차원 하나 더 생겼지, 그지? 그래서 이걸 3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3차원이란 말 들어봤지, 그지? 3차원은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오케이? 다른 약속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간을 얘기한다. 그러고 너네 저번 주 토요일 11시 26분에 여기 있었니? 아니지. 맞지? 요번 주에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같은 3차원 공간이지, 여기. 맞지? 저번 주하고. 근데 다르지? 뭐가 다른 거야? 시간이 다른 거야, 시간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지? 같은 공간이라도 시간에 대한 기준값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4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4차원. 오케이? 3차원에서 하나, 차원이 하나 늘었지. 차원이 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리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값들. 그지? 기준값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4차원은 시간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4차원 여행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 과거로 갔다가 이제 드라마 같은 데 꽤 나오지, 그지? 막 1987년하고 2019년하고 막 전화하고 막 이러잖아, 그지? 다 거짓말이야, 그지? 근데 4차원 여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시간을 통과하는 여행을 얘기하는 거고,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증명도 몇 개 해놓고 막 그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요 정도로 이제 기본적인 개념, 이제 물리학적으로 우주 공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됐죠? 그래서 빅뱅, 우주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요 표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 크게, 왜? 중요하니까 크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 여기 시험 되게 많이 나. 시험 문제 아마도 첫 시험에 여기서 한 3, 4문제 나올 거야. 많이 나와. 잘 봐야 돼요. 이제부터 뭐 할 거냐 하면 빅뱅 해서 우주가 딱 만들어진 이후에 시간 순서에 따라서 되게 의미 있는 어떤 기준점들에 대한 설명을 할 거라고. 근데 그 설명을 사실만 딱 받아들이면 재미도 없고 그다음에 문제 풀 때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내가 설명을 하면 그걸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알겠지? 보자고. 입자 생성. 자, 빅뱅이 시작됐어. 몇 억 년 전? 138억 년 전. 그지? 빅뱅이 있었고, 아까 고온 고밀도라고 했는데, 우리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야. 뭐, 몇십억, 뭐, 이런 거 아니야. 알겠지? 일종의 무량대수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큰 온도, 아주 큰 밀도야. 우리는 측정할 수 없는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공간, 시간, 오! 에너지 또는 에너지의 물질 이렇게 적혀 있지, 그지? 요거 한번 체크할까? 에너지하고 물질 요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다음에 또 나올 건데 왜 에너지에 괄호 열고 물질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원기옥을 모아서 빡 쏠 수도 있겠지, 그지? 에너지를. 근데 이 원기옥을 모아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다시 말할게. 에너지는 물질하고 서로 모양을 바꿀 수 있다고. 신기하지? 내가 물질이잖아, 지금. 그지? 약 75kg 정도 되는 물질이거든. 내가 아주 악의적인, 악의적인 이유로 세상을 망하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물리학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면 내가 싹 없어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런 에너지를 뭐라고 하게? 나라는 질량이 물질 질량이 없어지면서 에너지가 표현되는 걸 우리가 핵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핵폭탄이야, 핵폭탄. 핵폭탄인데 75kg 정도 되면 내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의 일부까지 날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질량, 아주 작은 질량이라도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요 정도만 이해하면 돼. 안산 정도면 분필 하나 하면 될 것 같아. 분필 하나 쏙 없어지면 빵! 없어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그래서 에너지와 물질을 같은 어떤 개념으로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상하잖아.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없잖아, 실제로. 그지? 실체가 없고 물질은 딱 있지? 저울에 달아보면 질량이 있고, 그지? 근데 만져보면 입체가 있고 하잖아, 그지? 근데 이게 싹 없어지면서, 뭐 귀신도 아니고, 그지? 없어지면서 에너지가 될 수 있대, 실제로. 요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뭐냐면, 우리 처음에 과학에서 이제 좀 어려운 거 배울 때 힘, 가속도, 속도 이런 거 배울 때, 그지? 그런 걸 그 규칙성을 정리한 걸 뉴턴이 정리한 역학이라고 해서 뉴턴 역학 또는 고전 역학. 왜? 고전적이잖아. 한 300~400년 됐잖아, 그지? 고전 역학이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1900년 또는 1900년에서 1950년 이 사이에 아주 작은 입자들이 그 고전 역학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했거든. 그래서 그 아주 작은 입자까지 이렇게 다 통섭해서, 말이 좀 어렵다, 다 아울러서 적용되는 규칙성을 연구한 학문이 뭐냐 하면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 또는 이제 고전 역학에 비해서 이제 좀 최근 거잖아, 그지? 핫한 거지, 그지? 현대 물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양자역학 또는 현대 물리. 요 정도 용어 개념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하듯이 에너지가 물질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1800년 때는 알고 있지 못하던 내용이야. 1900년 이후로 양자역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알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어렵지 않지? 이거 크게 외우는데 스트레스는 없을 거예요. 자, 먼저 좀 정리를 할게. 정리. X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내면 이상한 선생님이야, 학교에서. 오케이? 이건 절대 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빅뱅 순간, 그 다음에 진짜 그냥 0.0001초도 안 된 직후, 그 다음에 이것도 0.00001초도 안 된 직후야. 그러니까 나다닥, 이거는 진짜 1초보다 훨씬 작은 구간이야, 사실은. 그 구간 안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다 정도로 알아두면 되거든. 자, 이제 시작할게. 조금 이제 외울 게 나와요. 빅뱅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런 게 만들어졌대. 드디어 입자가 만들어진 거야.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입자가 만들어졌는데 렙톤, 약간 뭐 티라노사우루스도 아니고 맞지, 그지? 랩터도 아니고 렙톤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쿼크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쿼크 됐죠? 자, 여기 이렇게 적어놓을까? 렙톤 옆에 경 입자, 경은 한자어로 가벼울 경자입니다. 가벼울 경자, 가벼운 입자. 그 다음에 쿼크 옆에는 중 입자, 중은 무거울 중, 중력 뭐 이런 거, 그지? 무거울 중자를 쓰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진 이후에 기본적인 입자가 만들어졌는데 크게 분류를 했을 때 가벼운 놈, 무거운 놈. 이거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얼마나 차이 나냐? 한 600배 차이 납니다. 기본 입자긴 한데 한 600배 무겁고 얘는 가벼워. 그러니까 얘는 질량으로 보면 뭐야? 무시당해도 좋을 만한 애들이야. 됐나요? 렙톤이라고 하는 게 가벼운 입자고, 렙톤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딱 한 종류밖에 없어. 그게 뭐냐 하면 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전자 배웠지? 그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있잖아, 그지? 전자가 렙톤에 속합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이 중입자 쿼크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 라고 돼 있고, 쿼크에 대해서 예전에는 자세하게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요거만 딱 알아두면 돼. 쿼크도 종류가 그 과학자들이 어떤 개념적인 어떤 설명에 따라서 5개, 6개 정도 돼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옆에 좀 적을게. 업 쿼크라고 하는 거하고 다운 쿼크라고 하는 거하고 두 종류만 알아두면 돼. 오케이? 두 종류. 업 쿼크라고 하는 거, Q를 쿼크라고 할게. 업 쿼크라고 하는 거는 전하가 있어요. 전하량. 그러니까 정기적 성질이 있는데 얘는 플러스 3분의 2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요건 알고 있어야 돼. 응?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두 개밖에 얘기 안 해주잖아. 업 쿼크, 다운 쿼크, 뭐 탑 쿼크, 바텀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막 다 외우라고 하지 않잖아, 그지? 슉슉 없애고 이 두 가지는 알아들어. 오케이? 그거 언제 만들어졌다고? 우주 만들어진가 거의 동시야. 그지? 우주 만들어진가? 이게 진짜 우주를 이루는 기본적인 질량 입자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쿼크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이후에 쿼크들이 결합을 합니다. 쿼크들이 결합해서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다라고 돼 있지, 그지? 자,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좀 펼쳐져요. 좀 알아두세요.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하는 놈이 만들어지는데, 양성자는 P라고 할게. 양성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2U 더하기 1D, 쿼크 3개가 모여서 하나의 알갱이가 돼요. 근데 2U 더하기 1D로 만들어지고, 중성자는 뉴트론에서 N이라는데 U 더하기 2D 반대지. 2대1, 1대2. 이거 잘 안 보이지 지금 반사돼서, 그지? 내 말 잘 듣고 이제 적어놔야 돼, 이거는. 오케이? 요렇게 만들어져요. 자, 질문해 볼게요. 아까 업쿼크는 전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지. 플러스 3분의 2,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어. 이거 못하면 초등학교 가야 돼. 자,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를 결합시키면 이 입자 하나는 전하 성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러면 이 전하 성질을 숫자로 나타내면 뭐라고 해야 돼? 플러스 1이라고 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지? 플러스 3분의 2가 2개면 3분의 4.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주면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성자라고 하는 놈은 플러스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2개 있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합하면 브레드, 빵이지, 빵. 0이지? 그래서 얘는 전하 성질을 안 갖고 있는, 질량을 갖고 있는, 그지? 질량을 갖고 있는데 전하 성질을 안 갖고 있는 입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말하는 수소, 뭐 헬륨, 산소, 탄소, 이런 원소, 원자들을 만드는 기초 입자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근본적인 입자가 이거야.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 알아두세요. 어렵지 않지, 그지? 아직은. 그래서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지나. 3분 정도면, 그지?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는 못 느끼지, 그지? 너무 짧은 시간이고. 참고로 사람은 지금 물리적인 어떤 측정을 10의 마이너스 15승까지 할 수 있습니다. fem토까지 할 수 있어요. fem토. 뭔지 알지?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그 다음에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들어본 용어가 있을 거야. fem토라고 하는 게 10의 마이너스 15제곱을 얘기하는 거야. 시간이나 길이를 10의 마이너스 15제곱까지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그 정도 측정을 할 수 있었어. 지금 모르겠다. 10의 마이너스 18제곱이 되는지 안 될 거야, 아마도.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고. 넘어가서 이제 3분. 충분히 시간이 지났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외울 게 나와. 이거 지울게. 외울 게 나와요.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비율이 7대1이래. 7대1. 체크. 별표. 원래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한 설명할 건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사실 이 쿼크들이 어쿼크, 다운쿼크가 크게 다르지 않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거든. 그럼 얘들이 조합되면 1대2, 2대1로 조합된다고 하면 이걸 내가 받아들이라고, 지금 내 말을. 사실이라고. 알겠지?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는 뭐니? 몇 대 몇으로 만들어졌겠니? U와 T가 거의 같은 개수가 있었다면 1대1 아니야? 1대1? 맞지? 1, 2, 1이었으면 1대1이었겠지, 그지? 맞아. 1대1이었어, 사실은. 1대1이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7대1로 정착을 한 거야. 처음엔 1대1이었어. 근데 7대1로 정착을 하게 된 거야.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니? 좀 약간 궁금한 눈빛도 있긴 한데 안 가르쳐줘. 이따가 할 거야. 이따가 얘기할 거야. 이거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요런 거 이제 문제 나오면 애들 헉 하면서 관심이 없으면 거기까지 이렇게 파고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틀려야 되거든. 이거 내가 그 비밀은 얘기해 줄게. To be continued. 이따가 얘기할 거야. 오케이. 7대1로 누가 더 많아? 양성자가 훨씬 많다? 요까지. 일단 이거 외우는 겁니다. 밑줄 긋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요거는 아주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잘 안 나와요. 중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라고 돼 있지. 한마디로 중수소라고 하는 거는 수소는 수소인데, 수소 들어봤지, 그지? 수소는 수소인데 무거운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소보다 그 다음으로 무거운 원자가 헬륨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만들어진 이후라고 보면 되겠지. 수소 핵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다음으로 헬륨. 원자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핵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원자하고 핵은 다른 겁니다. 이거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원자 핵은 뭐니? 그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무거운 입자고, 그치? 거기에 뭐? 그 플러스 전하만큼의 뭐가 전자가 주변에 돌고 있어서 멀리 봤을 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입자로 보여야지 이걸 뭐라고 해? 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지, 그지? 오케이? 요까지는 알아둬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야? 원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야. 원자는 다음에 만들어질 거야. 다음에 만들어질 거고, 이때는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야. 3분 때. 됐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얘기를 할게. 빅뱅 이후 3분만 돼도 엄청나게 커졌을 거야, 우주가. 그지? 엄청나게 커졌겠지만, 그때, 그 3분, 138억 년 전에 3분 됐을 때하고 지금하고 우주를 비교하면 어때? 지금이 훨씬 크겠지? 안 그래? 거기는 완전히 물질로 가득 찬, 3분 돼 있었어도 물질로 가득 찬 그런 공간이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꽉꽉 들어찬 공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봐봐. 원자 핵, 원자 아니지? 조심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틀린다고, 다시 3분 때는 아예 터무니없어, 원자는. 알겠지? 원자 핵밖에 없어요. 원자 핵도 무슨 원자 핵? 수소 원자 핵, 헬륨 원자 핵. 오케이? 두 종류밖에 없어. 산소 이런 거 없어. 원자 핵과 전자와 양성자, 이런 것들, 뭐 중성자도 있을 수 있어. 원자 핵과 전자와 양성자가 공간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지. 그래서 빛이 직진할 수 없었던 불투명 우주였다라고 하지, 그지? 여기서 문제 반드시 하나 이상 나옵니다. 왜? 이거 이해해야 되거든?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 이상 나와요. 그때 3분일 때 온도 어때? 온도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야. 와후! 10의 마이너스 9제곱.
10의, 미안해. 마이너스가 아니고 10의 9제곱. 10의 6제곱이 뭐야? 100만이야. 그지? 1000만, 10억이네. 됐지? 10의 9제곱. 10억도에 10억도. 오케이? 엄청나게 큰 온도거든. 높은, 우주 전체가 10억도였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엄청나게 높은 온도지, 그지? 그런 온도를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알고 있니? 우리 태양이 약 그 표면 온도가 6000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니? 그 우리 태양 중심의 온도가,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사실은 이쪽 영역에서 1억도, 1억 4천도, 뭐 1억 4천까지는 아닌데 1억도 이상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 교과서에서. 오케이?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주 전체가 그거 10배였대. 그럼 어때? 여기서는 엄청난 에너지, 열 에너지가 있었겠지, 그지? 그러면 빛이 만들어지겠네, 안 만들어지겠네? 10분의 1만 해도 만들어지잖아, 태양. 그지? 당연히 만들어지겠지? 근데 뭐라고 하냐면, 불투명한 우주래, 그때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암흑. 완전히 깜깜한 암흑 우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책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불투명한 애, 아니고 암흑 우주라고 표현할 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 그거 알아둬야 됩니다.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빛이 직진할 수 없었던이라고 돼 있지? 빛이 직진할 수 없었다는 건 빛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빛이 없었으면 직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안 그래? 빛이 있었으니까 직진 얘기를 하겠지, 그지? 오케이? 빛은 엄청난 충분한 에너지 때문에 만들어졌을 거야. 근데 빛은 어떻게 돼야 돼? 혹시 나 보이니? 그지? 내가 보인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반사되는 빛이 또는 방출되는 빛을 시세포에서 느낀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 빛이 직진한 거지. 맞지? 간 거지. 오케이? 지금은 빛이 직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때는 빛이 만들어져 봤자 직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왜 없어지냐? 이게 나올 거라고. 그게 뭐냐 하면 원자인 전자, 양성자, 중성자 여러 가지 입자들이 뭐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 그지? 근데 오로지 유일하게 빛을 없앨 수 있는 애는 이겁니다. 전자입니다, 전자. 후자가 아니고 전자예요. 오케이? 뭐냐면 전자가 아까 뭐였어? 경입자, 가벼운 입자였지, 그지? 그지? 가벼운 입자라서 빛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야. 뚱뚱하고 크고 무거운 건 튕겨내. 그래서 빛을 없앨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양성자, 중성자, 원자 이런 건 빛을 없앨 수 없어. 근데 전자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자기가 에너지가 좀 높아질 수 있어. 그냥 단순하게. 오케이? 한마디로 빛에 관련된 모든 현상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전자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형광등. 이거 빛이 왜 나오는지 아니? 이 전자 때문이야, 이거. 너 그런 거 있잖아. 야광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지? 야광. 그리고 너 대학교 과정에서 이과적 실험할 때 인광이라는 말도 들어볼 거야. 인광. 이게 뭐냐면 며칠 동안 은은하게 이렇게 그 빛을 밝히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오케이? 이런 것들, 이 모든 빛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 야광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전자의 특성 때문에. 전자가 에너지가 뭐 1000원 갖고 있다가 800원 됐다가 이러면 200원만큼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빛으로 방출되기도 하고요. 800원 갖고 있던 에너지를 전자가 빛 에너지를 받으면 다시 1000원짜리가 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물질은 꽉 차 있고 전자는 꽉 차 있었는데 어떻게 빛이 만들어져도 전자는 주변에 완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지? 전자에 다 그 빛이 흡수되는 거야. 오케이? 전자들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이때는 뭐다? 우리가 여기서 빛이 만들어져도 여기서 절대 볼 수가 없어, 이 빛을.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한다? 암흑우주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제 이 3분에서 38만 년, 요 넘어가는 과정.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해. 안 나와. 잘 안 나오는데, 이 과정까지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목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요 사이에, 3분과 38만 년 사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1. 와, 요거도 별표야. 요번에는 질량비입니다, 질량비. 아까는 뭐였어? 3분 때 양성자, 중성자 수 비율이
7대1. 그지? 이거 지금은 단수 외워야 되겠지만, 이따가 쉬는 시간 이후에 내가 이걸 이유로 설명할 거거든. 그러면 안 외워도 될걸?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됐나요? 7대1에서 그 다음에 질량 B가 3대1로 나타나는 과정이 있었다. 오케이? 수소와 헬륨 원자 핵의 이건 입자수도 아니고 질량입니다. 질량 B가 3대1로 나타난다는 거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를 풀려면.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네. 볼게요. 중간에 한번 쉬겠습니다. 항상. 빅뱅 후 38만 년이 됐을 때, 자, 모든 온도를 내가 X 했는데 요거는 X 안 했지, 그지? 이거는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3000도. K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과학에서 쓰는 온도 기준입니다. 이건 아주 과학적인 논리적 기준입니다. 켈빈 온도, 절대 온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절대 온도. 이 절대 온도는 어떻게 약속되냐면 그런 거예요. 온도라는 게, 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표현되게? 입자의 운동 에너지로 표현됩니다.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온탕, 뭐 그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온탕이 보통 평균이 38도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그것도 있지. 그 어디 가봤지? 열탕 이런 거 들어봤니? 열탕? 열탕의 온도 평균은 42도 정도 됩니다. 45도짜리 열탕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약간 샤브샤브 될 수도 있으니까. 됐지?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우나 중에 문을 열면 치 하면서 김이 나오는 사우나가 있어요. 그리고 문 열어도 전혀 기임 없이 이글거리기만 하는 사우나 있어요. 이걸 이제 습식 사우나, 건식 사우나라고 하거든요. 습식이 이제 김이 촥 나오는 사우나야. 습식 사우나. 다음에 그 가족 여행이나 갈 때 사우나 같은 데 가보면 한번 확인해 봐. 습식 사우나의 평균 온도는 약 60도입니다. 60도. 준아, 건식 사우나의 평균 온도는 몇 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맞춰봐. 조금 더 써. 조금 더 쓰라고. 70도가 있잖아. 조금 더 올려봐. 맞춘잖아. 몇 도? 정답! 잘했어. 방금 뭐라고 했냐? 100도라고 했어, 100도. 100도면 되게 무서운 온도지, 그지? 무서운 온도인데, 우리가 안 익잖아, 그지? 100도야. 자,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생각해봐. 이 네 군데 중에 제일 뜨거운 데 어디야? 자기가 느낄 때. 열탕 아니야? 맞지? 남자답게 한 번에 팍 앉을 수 있어, 열탕에? 쉽지 않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빨 깎여 물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이제 요 정도 나이 되면, 아기 때는 뭐 사우나 좀 무서워했을 수도 있겠지만, 건식 사우나 들어가지? 그지? 못 들어가는 거 없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거기가 그만큼, 답답하고 텁텁하고 뭐 이렇지. 뜨거워서, 따가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런 차이가 있어. 근데 온도는 그래. 거긴 100도고, 열탕은 42도야, 42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온도라고 하는 게 아까 내가 뭐랬어? 입자의 운동 에너지라고 했지, 그지? 운동 에너지 나타낸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탕들은 어떤 거냐면, 물이 뭐냐? 액체 상태로 밀도 높게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공기에 수증기가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습식은 뭐니? 아마도 수증기라는 게 좀 많겠지? 맞지? 김이 나니까. 건식은 수증기가 좀 적겠지? 공기 분자가 좀 적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열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42도짜리 열탕이 100도짜리 건식 사우나보다 훨씬 더 센 열을 전달하는 거야. 많은 열, 센 열이 아니고 많은 열.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더 뜨겁게 느낀다라고 생각하면 돼. 야, 이 뭐지? 우박이지, 이거. 왠지 우박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더 뜨겁게 느낀다는 건데, 과학에서 얘기하는 온도는 어떻게만 결정되냐 하면, 무섭게. 운동 에너지. 입자의 운동 에너지로만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열탕, 온탕, 건식 사우나 이렇게 다르게. 그냥 우리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좀 그지?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 그지?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혹시 그거 배웠니? 우리 대기권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배웠니? 그지? 열권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낮을 때는 영하 200도 정도 내려가고, 높을 때는 400도까지 올라가. 근데 열권에 가면 타 죽겠니? 안 죽어. 이유가 뭐야? 열권은, 얘가 이름이 열권이라고 하는 거는 대기 분자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라는 거야. 있으니까 이름을 지었지. 맞지? 있긴 있는데 어때? 완전히 희박한 거야, 이 분자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 분자 한 분자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300도, 400도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엄청 추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열 에너지를 전달을 할 수 있는 입자 자체가 거의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느끼는 그 뜨거움과 과학적인 온도 표현은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생각해봐. 열 운동이 있어. 100도야, 얘. 좀 약해져. 50도, 0도, 영하 50도. 이런 거 들어봤지? 영하 100도. 갈 수 있어. 그러면 생각해봐.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입자에 이렇게 운동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제일 최소값이 뭐야? 운동을 안 할 때겠지. 안 할 때겠지.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작은 개념은 없지, 그지? 맞지? 에너지라고 하는 게. 운동을 안 할 때겠지. 그때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일종의 이제 외삽이라고 해서 추론을 할 수 있어, 추론을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아예 운동 에너지 0일 때를 온도를 0켈빈이라고 해요. 0켈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섭씨 온도로 하면 영하 273.15도씨야. 딱 이렇게 돼. 보통 이제 공부할 때는 1호는 빼. 그래서 영하 273도씨라고 얘기해. 이때 뭐야?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없어지는 거야. 없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를 알아야지. 그러면 영하 290도는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영하 274도 자체가 없는 거야. 존재할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영상 만도는 존재할 수 있으나 영하 만도는 없다고. 오케이? 요 개념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켈빈 온도를 잘 이해하고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지? 그래서 켈빈 온도라고 하는 건 입자의 열운동 에너지로만 표현하는 거다. 얘가 많이 모여있든 적게 모여있든 얘가 어느 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수치가 표현되는 거다. 그리고 이 켈빈 온도와 섭씨 온도는 스케일, 눈금의 크기는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100, 숫자 100이 올라가면 얘도 100 올라가면 되는 거다. 그지? 그러면 반대로 0도씨는 얼마? 얘는 273켈빈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이너스 273을 없애려면 플러스 24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273켈빈이 뭐다? 0도씨. 오케이? 30도씨는 303켈빈, 맞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다시 넘어와서. 자, 38만 후에 요거 외우라고 했고, 3000켈빈.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중요한 겁니다. 원자가 생성됨. 이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원자가 생성된다는 거야. 아까 그 이전에는 뭐만 했었어? 원자, 핵이 만들어졌지. 원자가 생성됐다고 하면 여기에 뭐가 붙었다? 전자가 붙었다는 거야지. 전자가. 아까 전자가 무슨 역할을 했지? 우주를 암흑으로 만들었어. 안 그래?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만들어진 빛 다 흡수했어. 그지? 맞지? 근데 원자 핵에 전자가 다다닥 붙으니까 뭐니? 막 전자가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공간에서 전자들이 다 원자 쪽으로 붙으니까 빈 공간이 생긴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학교에 막 운동장에서 애들 막 있다가 야, 다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교실에 다 들어가지. 그럼 빈 운동장이 생기잖아, 그지? 그거 마찬가지야. 전자가 원자로 다 원자 핵으로 구성돼서 원자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드디어 빛이 진행할 수 있게 됐어. 빛이. 여기서 만들어지면 저기서 볼 수가 있게 된 거지. 그지? 그래서 그때를 투명한 우주라고 합니다. 38만 년 됐을 때를 투명한 우주. 아시겠죠? 오케이. 요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그 이후까지는 다시 쉬는 시간 이후에 할게요. 잠깐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피곤하면 좀 엎드려 있고, 멈춰주시고. 볼게요. 이거 마지막.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드디어 빛이 진행하게 됐다고, 그지? 언제? 이때야, 이때. 38만 년. 요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때 분리된 빛이 현재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돼요. 이 용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 이 복사가 뭐냐면 빛 얘기하는 거야, 빛. 우주 배경 빛.
오케이? 이 관측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알잖아. 빛 엄청 빠르지? 혹시 빛의 진행하는, 그 진공에서 진행하는 속도를 기억하고 있는 학생 있습니까?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컨야. 빛의 속도. 빛의 속도를 C라고 하거든요. C. 항상 C라고 해요. C는 요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10의 6제곱을 기준으로 잡아. 이거 100만이야. 그럼 100만, 1000만, 억, 3억 미터네. 1초에 3억 미터. 됐지? 엄청 빠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주가 빵 폭발해서 이제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38만 년 됐을 때 빛이 만들어지고 빛이 진행을 해요. 그지? 빛을 진행을 하는데 이 우주의 경계선이 어떤 속도로 확장이 되냐면 거의 빛의 속도로 확장되기 때문에 빛이 진행을 해봤자 우주의 경계면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빛이 안 없어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우주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망원경은 절대 못 봅니다. 전파 망원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이제 우주의 어떤 면을 이렇게 쫙 관측을 해보면 모든 면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거든.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별이 있는데 에너지 세게 느껴져. 그지? 근데 별이 없어도 빈 공간인데도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를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뭔가 전파 망원경이 잘못됐네, 탕탕탕탕 치고 막 고장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였냐 하면 이 빅뱅 우주론이 맞다고 하면 이때 반드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드디어 빛이 만들어졌어야 되고 그게 우주의 모든 면으로 이렇게 확장됐기 때문에 그게 다 보이는 거다. 어떤 그 방향으로 설정을 해도 다 보이는 거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깨달았니?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우주 배경 복사가 직접적인 증거야. 뭐에 대한 증거? 빅뱅 우주론의 증거야. 빅뱅 우주론의 증거. 빅뱅 우주론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경계면이 있다고 하면 싹 없어졌을 거야. 그지? 근데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중요합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 그지? 한번 읽어볼게.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팽창을 하는데, 이거 알고 있니? 예를 들어서, 나 오늘도 오다가, 앰뷸런스 만났었는데, 이 앰뷸런스가, 내 가까이 올 때는 그 소리가 삐뽀가, 소리가, 높게 들려. 삐뽀 하다가 나를 지나가면 웨이버 이렇게 낮게 들려. 그거 대강 무슨 느낌인지 알지? 그지? 분명히 이 구조차는 앰뷸런스는 똑같은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소리 높낮이가 다르게 느껴지지, 그지?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 소리도 파동인데 내가 여기 있고 얘가 접근한다고 하면 파동이 만들어져서 접근할 때 이렇게 공간이 수축되는 거야. 그러면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공간이 수축되면 이렇게 되게 짧은 파장으로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촥 지나가면 어떻게 돼? 이게 쭉 늘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래 소리 높낮이는 뭐가 결정하냐면 이 음파가 파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요렇게 반복되는 하나를 파장이라고 하거든요. 파장의 길이에 따라 결정돼요. 이 파장의 길이가 짧으면 높은 소리, 길면 낮은 소리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얘가 만들어내는 건 일정하지만은 실제로 관측하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짧게 느낄 때도 있고 접근할 때, 그지? 그 다음에 멀어질 때는 길게 느끼게 되는 거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빛은 만들어졌고 언제? 38만 년 됐을 때, 빅뱅 이후. 근데 이게 진행이 되는데 우주가 계속 멀어지고 있잖아, 경계가. 그지? 이게 따라가면서 늘어나는 거야, 이게. 오케이? 늘어나서 이제, 파장이 길어지고 온도가 낮아진다고 돼 있지? 이 온도는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파장이 짧으면 온도가 높다, 파장이 길면 온도가 낮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온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것도 중요합니다. 파장 길어지고 온도가 낮아진다. 누가? 우주 배경 복사. 처음에는 온도 몇 도지?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뭐? 우주가 3000도일 때 켈빈과 섭씨 온도는 거의 비슷하잖아, 그지? 응? 그래서 3000도라고 그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우주가 3000도일 때 만들어졌잖아. 근데 처음에 그 빛은 3000도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점차 낮아서 지금 현재 이 파장, 남아있는 이 파장의 온도 기준값이 얼마냐면 2.7 켈빈입니다. 영하 270.3545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영하 270도 정도 되는 거야. 오케이? 지금은 엄청 낮은 온도다. 3000도에 비해서는 너무 낮은 거지. 그지?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거는 이제 다음 스토리야. 다음 스토리. 뭐가 만들어졌어? 지금 우리 알고 있는 원소, 산소, 질소 만들어졌니? 안 만들어졌어. 뭐만 만들어졌어? 처음에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투명한 우주 되면서 전자가 구속되면서 뭐가 됐다? 원자가 됐지, 그지? 수소 원자, 헬륨 원자만 있는 상태야, 지금. 아직, 있는 상태라고. 됐지? 수소, 헬륨 외에는 없어. 안 만들어졌어, 지금, 아직. 근데, 어쨌든 이 질량 입자 수소, 헬륨이 만들어졌는데, 생각해봐. 우주가 있으면 수소, 헬륨이 좀 많이 모여있는 공간도 있고, 거의 없는 공간도 있겠지, 그지? 모여있는 공간에서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는 다 뭐니? 서로 끌어당기는 힘, 만류력이 작용하지. 그래, 모이고 하면서 드디어 별이 만들어질 준비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38만 년까지는 뭐니? 별이 없었다. 오케이? 우주엔 별 없었어. 근데 그 이후로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질량 입자 때문에 얘들이 모여서 준아 별이 만들어지게 됐다. 빼. 8 빼라고. 오케이? 됐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아주 자세하게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스토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할게. 빅뱅 폭발! 기본 입자 만들어져! 그지?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져!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뭐다? 7대1 그 개수비로, 그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38만 년에 전자가 구속되면서 뭐가 만들어져? 원자가 만들어져. 근데 두 종류밖에 안 만들어져. 수소하고 헬륨. 맞지? 두 종류밖에 안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전자가 구속되니까 빛이 진행될 수 있었고, 그때부터 투명한 우주. 그지?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점차 진행돼. 이 자세한 이 억년 다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 교과서에. 그 이후로 별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었다 정도만 알면 돼. 몇 억 년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다행이지. 이거 다 하나하나 다 외우려면 얼마나 재미없겠니. 그지? 그래서 딱 중요한 어떤 포인트만 좀 알아두면 되고. 아까 내가 사기 안 쳤지? 약 2.7 켈빈, 영하 270.45. 와, 맞췄어. 그지? 이거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렇게는 안 나옵니다. 외우라고 안 나와요. 이거 밑줄 아니에요. 영하 그러니까 약 3 켈빈 정도 알고 있으면 돼. 뭐가? 38만 년 됐을 때 진행하기 시작했던 그 빛이 지금 현재 에너지가 온도로 봤을 때 3 켈빈 정도 된다. 우주 배경 빛, 우주 배경 복사다. 그지?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요쪽에 이거 하나 보고 넘어갈까? 이것도 복습인데 봐봐.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돼 있지. 이거 뭐게? 이거 그림 나와 있지, 칼라로. 그지? 빨간 거는 중성자요, 노란 거는 양성자다. 그지?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이렇게 딱 붙어서 모여 있는 게 뭐지? 원자 핵입니다. 오케이? 원자 핵이지, 그지? 그리고 이 중성자는 뭘로 만들어졌다? 아래 커크, 다운 커크 2개, 업 커크 하나. 그지? 양성자는 반대로 업 커크 2개, 다운 커크 하나가 모여서 하나의 동글동글한 입자가 됐다. 동글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 입자가 됐다.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게 만들어졌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아직 첫 번째 주제가 다 끝나진 않았어. 여기서 이제 아까 to be continued 라고 했던 얘기도 좀 해야 되고, 그 확립 과정에서 어떤 이상한 과학자가 한 명 나오거든.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한번 볼게요. 빅뱅 우주론. 누가 만들었겠지, 그지? 이 학설을 만들었을 거야. 근데 처음에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관측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 알걸? 허블. 약간 뭐라 할까? 우주 물리학, 천체 우주 물리학 이런 데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케이? 허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 관측했다. 이 사람이 뭘 한 거냐면
밤하늘을 이제, 좀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 이런 거 이제, 가지고 이제 거의 하늘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야. 오케이? 하늘만 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캐치하게 됐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1800년이라 할게. 1850년? 1850년, 1월, 오늘 10일이지, 그지? 10일 하늘에 보니까, 이 별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근데 그 51년 1월 10일을 보니까, 세 개 있어. 똑같은 위치에 계속 매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 별들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게 보여. 처음에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10년 후 되니까 한 요 정도, 15년 후 이 정도,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거야. 응? 이거 계속 기록을 하다 보니까, 왜 같은 포지션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림으로 보면 그림 딱 바뀌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좀 달라져, 위치가.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서로 멀어지는 걸로 보이더라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지. 이게 뭐냐 하면 우주가 팽창하면 서로 멀어지게 보이겠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여기서 이제 아마 너네 학교 가서 교과서 받으면 그런 건 실험 나올 거야. 풍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점을 3개 찍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불어. 그러면 이 점 사이 거리를 처음에, 그 다음에 요만큼 불었을 때 거리를 재봐. 그럼 어떻게 돼? 점차 멀어지겠지, 그지? 풍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 사이 거리가 멀어질 거 아니야. 오케이? 그거하고 같은 원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허블 아저씨가 알게 된 거야. 별들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 보니까 우주가 점차 커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 조금 다른 생각도 했어. 어떤 생각도 했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 이별 사이는 1년 만에 1cm 멀어지는 치자. 근데 저별 사이는 3cm 멀어지네?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1cm 멀어지는 거, 3cm 멀어지는 거 분명히 어떤 비례관계가 있을 거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3cm 멀어진다는 건 1cm에 비해서 거리가 3배라는 뜻이야. 그러면 더 3배 빠르게 멀어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별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규칙성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끝이야. 그러고 돌아가셨어.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관찰한 사람이야. 관찰한 사람. 그 이후에 이제 생각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있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재라고 봐야 돼. 아인슈타인보다 더 천재라고 봐야 돼. 가모. 우리 때는 이 사람은 가모프라고 이렇게 읽었는데, 가모라고 해요. 가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한 거냐면, 138억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못하지. 그러니까 초기 우주 상태를 연구를 했다. 논리적으로 연구했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가본 게 아니고. 그지? 연구해서 우주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초고밀도 아까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팽창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사람이야. 이 사람. 없는 일을 재구성한 사람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알잖아. 1 더하기 1은 뭐야? 귀요미야? 2잖아. 맞잖아, 그지? 이거 우리가 수학에서 약속한 거는 반드시 맞아야 되지. 원래 수학은 그렇잖아. 논리학이니까. 그지? 우리가 미리 약속했던 게 맞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 사람의 계산이 맞는 거야, 한마디로. 요렇게까지만 설명할게. 그 이상의 계산은 이건, 대학원에서 배워. 대학교에서도 안 배워. 오케이? 아주 복잡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증명을 해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 의심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야, 과학자들은. 내가 있는 연구실이 있고 옆에 있는 연구실 있지. 이 연구실에서 뭐 하나 발표했어. 학술지에. 발표하면 옆에 있는 연구실에서 같이 밥 먹고 친하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니? 아닐걸? 이러고 있어. 발표한 거. 거짓말일걸? 뭔가 문제가 있을걸? 이러고 있어. 과학자. 모든 과학자가 다 그래. 모든 과학자들은 의심병이 있어. 원래. 오케이? 그래서 이런 주장했어도 못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 이후로 여러 군데서 증거까지도 나오게 돼. 그때부터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은 좀 개념적으로 너네 다음에 대학교 갈 거 아니야. 대학교 목표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그지? 개념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과학자들이 이 의심병은 과학을 더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일단 그 공간에서는 별로 안 좋은 습관이야. 근데 과학자들이 의심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걸 찾아내지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사람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인정을 안 해.
어떤 학설을 발표하고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 인정 안 해. 오케이? 인정을 안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더 정확한 어떤 설득 자료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한번 받아들이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지언정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쉽게 오케이 너 잘했다 뭐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과학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의심병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었던 게 내가 대학생 때 HPV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간염 B 바이러스. 내가 생명과학 전공이어서 간염 B 바이러스에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정구훈 교수라고, 그분이 우리 바이러스학 수업을 했었거든. 근데 그 양반이 한 번은 특강 강사를 자기 친구라고 한번 특강 한다고, 자기는 수업 안 하고 앉아 있고 특강 강사 왔어. 한림대 의대 교수인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HPC 바이러스, 그러니까 간염 C 바이러스 최고 권위자였어. 그 사람이 와서 막 이렇게 뭐 개념 설명해주고 이런 거 아니지. 자기가 뭐 연구하고 이게 재밌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러면서 요 최근에 내가 뭘 알아냈는데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아주 자세한 내용 있잖아, 그지? 그거를 싹 숨기더라고. 이거 뭔지 아니? 친구인 정구훈 교수가 그 컨셉으로 딴 거 할까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연구하는 어떤 흐름과 방향이 있는데, 그거 뺏길까봐. 누가 모방할까봐. 친구는 맞는데 아주 뭐라고 할까, 아주 긴장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계속 질문하고. 근데 얘기 안 해주고. 과학자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렇습니다. 가모 아저씨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서, 그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인기를 끌기 시작해. 빅뱅 우주론이. 그러니까 또 과학자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시기심이 많아. 저 사람 유명해졌네. 저 사람 죽어도 이름 남기겠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맞지? 뉴턴 아저씨 이름 남겼잖아. 그지?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니? 너네 이런 용어 들어보지 않았니? 국어에 도움 됩니다. 우리 몸에 있으면서 자식에게 전달하는 그지? 정보를 뭐라고 해? 유전자라고 하지, 그지? 근데 자식에게 전달되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개체에 퍼져가게 만드는 내 개념을 뭐라고 하게? 내 생각을 멘탈 더하기 진이라 해서 밈이라고 합니다. 밈. 너네 유튜브 같은데 밈이 퍼졌니? 뭐 이런 말, 유행한다, 뭐 이런 말 들어봤지, 그지? 그거 잘못 쓰고 있는 거야, 사실. 그 밈이 아니고, 밈의 사전적 의미는 그런 겁니다.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야. 그걸 밈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아마도 들어봤을 거야, 밈. 오케이? 그런 거야. 과학자들은 밈을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밈. 근데 이 쿠킹 호일 아저씨가, 아니다. 그냥 호일 아저씨,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시기를 한 거야. 잠깐만. 빅뱅 우주론 맞긴 설명이 되긴 한 것 같은데 뭔가 자기도 뭔가 하나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주 많은 어떤 사고 과정 없었다고 봐야 되겠지. 없이 비슷한 학설을 하나 만들어낸 거야. 일종의 어떤 노래가 있으면 그거 뺏겨 쓴 거야, 한마디로. 오케이? 비슷한 학설을 만들어서 우주가 팽창, 오케이, 인정해. 팽창하긴 한데 너네 이거 틀렸어. 내가 맞아 하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봐봐. 빅뱅 우주론에서는 빵 터져서 물질이 만들어진 이후에 새로운 물질이 안 만들어져. 새로운 에너지 안 만들어져. 그냥 우주가 커지니까 그게 흩어진다고 했거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받아들이기도 불가능한 어떤 말을 한 거냐면, 우주가 요만해지면 여기에 새로 에너지와 열과 물질이 다 채워진다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되면 또 채워지고, 이렇게 되면 또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지. 그러니까 비슷한데 다른 주장을 했고, 완전히 비웃음 당하고 매장됐어요. 끝났어. 근데 교과서, 4종, 5종 교과서 다 나와요. 이유가 뭐게? 왜 나오게, 이거? 이 학설이 왜 나오게?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받아들여지는 어떤 학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지? 그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학설을 하나 더 배우는 거야. 그리고 상호 비교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야. 공부하다가 그런 생각 안 해볼 수 있어.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거 왜 귀찮게 틀린 건데 왜 배워?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빅뱅 우주론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배운다. 정상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뭐 예쁜데, 그지? 완전 씹혔어. 씹히고 끝난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이 아저씨들은 뭐냐 하면, 아까 내가 그런 얘기 했었죠. 전파망원경, 뭐 퉁퉁탕탕 하면서 이제 고장났나?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지? 이 아저씨들이야. 이 아저씨들이 뭐 했냐면, 미국. 너희가 보는 쪽이 지도라면, 이쪽이 LA 있고, 위에 샌프란시스코, 요쪽에 실리콘밸리, 여기에 뉴욕, 뭐 이렇게 있겠지, 그지? 이쪽이 서부야. 미국 서부고, 동부지, 그지? LA 밑에 쪽에 되게, 1970년대지? 1970년대에는 가장 비싸고 가장 수준 높은 전파망원경이 거기 있었대. 매일매일 관측을 했대. 매일매일 관측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종의 대학교의 대학원생 같은 사람들이야. 박사과정, 뭐 이런 사람들. 젊어. 그리고 젊은 사람들 특징이 뭐야? 돈이 없어. 가난해. 됐니? 가난하고 젊은 사람들이 교수가 시키는 대로 계속 이제 관측하고 했던 거야. 근데 하루 큰일 난 거야. 뭔가 이 전파망원경 포인트가 달라졌는데 이게 뭔가 잡음 같은 게 계속, 잡음이 소리 아니야. 신호라고 생각하면 돼. 잡음 같은 게 계속 있는 거야.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이거 비싸다는 게 뭐냐면 몇백억 이런 거야. 그치? 엄청 비싼 건데 그거 있는 거야. 이 사람들 처음에는 뭐 수기 같은 걸 보면 그래요. 큰일 났다. 나 잘리겠다.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잡음이 뭐니? 우주 배경 복사였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젊은 이 두 학도들이 그거를 처음으로 확인한 거거든. 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남긴 거야. 전 세계 밈을 퍼뜨린 거지. 윌슨과 펜디어스를 나는 외울 노력을 안 해도 알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초기로 빛을 관측했다. 지금 우주 배경 복사 2.7 켈빈 돼 있지, 그지? 이거를 처음으로 확인하고 빅뱅 맞네. 빅뱅 우주로 맞네. 이걸 이제 지금 더 단단하게 하게 만든 사건이, 에피소드가 1970년대 정도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지금 증거 하나를 얘기했고 아까 뭐라고 했냐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그 외에는 안 나와. 두 가지 딱 있는 거야. 됐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소개를 안 했지? 그걸 얘기할 겁니다. 이 첫 번째가 뭐였다? 우주 배경 복사. 맞지? 우주 배경 복사. 38만 년 됐을 때 빛이 만들어지고 우주를 따라잡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거 못 따라잡고 있지, 그지? 그게 확인된다라고 하는 거. 맞지? 빅뱅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밀도가 점점 옅어지면서 이제 암흑 우주에서 투명한 우주 뭐 이렇게 돼야 돼. 정상 우주론에서는 이걸 못 만든다고, 이걸. 뭔 말인지 알겠지? 빅뱅에서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 증거야. 두 번째, 조금 더 자세한 어떤 다른 내용이 있어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율, 아까 기억나? 질량비가 언젠가 뭐 어떻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 3분의 38만이 넘어갈 때 뭐야? 3대1 기억나? 3대1? 그지? 입자수는 7대1이었고, 그지? 조심해. 입자수는 수소와 헬륨 아닙니다. 뭐야? 양성자와 중성자예요. 맞지? 3분 때. 그 다음에 그 3분의 38만을 가면서 정리가 된 거는 수소 원자익과 헬륨 원자익의 질량비가 3대1. 이렇게 된다고 했지, 그지? 이 질량비가 증거래. 먼저 왜 증거가 되는지부터 얘기할게. 이 질량 지금 달 수 있니? 달아보기는 어렵지만 관측은 할 수 있어. 관측은 우주 모든 곳에서 이제 관측을 하면 평균을 내면 되거든. 오케이? 근데 이게 왜 증거냐 하면 아까 천재 누구? 가모 아저씨. 그지? 가모 아저씨가 이걸 뭐야? 예측한 거야, 계산해서. 그때는 이 질량비를 따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왜? 관측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측했는데 그걸 지금 이제 관측 도구가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게 맞더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빅뱅 우주론을 논리적으로 입증한 사람은 허블이 아니고 누구? 가모 아저씨야. 됐지? 근데 그 사람이 예측한 게 한 50년, 60년 이후에 확인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 증거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얘기입니다. 이제 스토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때? 내가 말 되게 많이 했고 그런데 좀 중학교 과정보다 정보가 좀 많지 않니? 한 단원이? 그지? 이 정보가 좀 잘 조합이 돼야 돼. 그래서 문제에 이렇게 어떻게 적용될지 이런 거는 이제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에 뭐가 없지?
계산 같은 게 없어. 근데 정보가 그렇게 있으면서 계산이 있는 물리 쪽이나 화학 쪽은 어떨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이것도 살짝 불편해. 관심 없게 공부하는 학생들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야,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각오하고 공부하면 좋겠고,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이나 과학에서 적응 못하고, 원래는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 잘했는데, 적당히 했는데, 적응 못하고 무너지는 애들이 꽤 많다라는 거. 꽤 많아. 원래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 좀 하던 애들 중에 적어도 60% 이상은 무너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원래 통계는 거짓말 안 합니다. 통계 자료는 안 무너져요. 그대로 항상 유지돼.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린 잘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오늘 수업하고 나서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복잡했어? 뭐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스스로의 가치 판단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정리하기 시작하면 똑똑해 보일 거야, 언젠가.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을 스스로 할 거니까. 오케이? 문제에서도. 오케이? 그런 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볼게요. 알고 있어, 우리. 초기 우주는 너무 뜨거워. 대폭발되고 1초. 100억 켈빈. 이거 없습니다. 필요 없어. 높아심에. 외우는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양성자, 전자, 중성자, 만들어졌어. 이 우주 식기 시작하지. 그 다음에 중성자는 양성자와 전자로 분리되거나 양성자와 결합해 중수소가 되었다. 요거 그냥 넘어갈게. 중요한 거 포인트를 잡을게. 알겠지? 야, 바뀌었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중성자가 딴 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중수소 대부분이 헬륨 핵으로 융합됐다.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거는 헬륨 핵이 생겼다. 요 정도만 알아둬도 됩니다. 이 사이 요 내용이 뭐냐면 일종의 심화 내용입니다. 심화 내용. 심화 내용은 거의 안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원래는 양성자, 중성자밖에 없었는데 헬륨 핵이 언젠가 만들어졌다 이 뜻이야. 그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도 된다고. 헬륨 핵이 만들어졌고 소량의 리튬, 이건 필요 없어.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그 다음 대폭발 이론에 보면 결국은 지금 이론과 관측 값이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는데 지금 전체 우주의 24%는 헬륨, 수소는 75% 되어야 하는데 관측 결과 잘 들어맞는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론적 계산과 지금 관측이 거의 같다. 24대 75는 뭐니? 3대 1 맞지? 1대 3 맞지? 수소가 3, 헬륨이 1이 됩니다. 질량으로. 오케이?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가 원래는 7대 1이었어. 양중이. 근데 결국 수소와 헬륨 원자핵으로 봤을 때는 3대 1이 됐다. 요 연결고리를 그 다음 페이지에 볼 거예요. 이걸로 볼 거야. 조금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야 돼, 이제. 아시겠죠? 잠깐 집중해줘. 여기까지 꼭 집중해야 됩니다. 자, 우리 방금 뭐 했냐면, 빅뱅 우주는 증거 2개 얘기했어, 그지? 우주 배경 복사하고 질량비, 이렇게 얘기했지. 그 3대 1 질량비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 따로 내가 뽑아낸 거예요. 오케이? 조금 이제, 이것도 심화적인 내용이지만 알고 있으면 당연한 게 돼버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자고. 오케이? 그냥 단순하게 7대1, 3대1 이렇게 외우지 말고 생각하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볼게요. 질량비가 3대1이 된 까닭입니다. 볼게요. 처음에 우주, 뜨거웠던 우주가 식으면서 양성자, 중성자 결합도 일어나고 막 어떤 일이 벌어졌대. 근데 첫 번째, 양성자, 중성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뭐? 아까 내가 얘기했지? 1대1이었다고, 거의 1대1. 거의 같았으나 100개 있으면 100개 있었다고. 여기가 시작 지점. 됐지? 처음엔 그랬어. 근데 자, 우주의 온도가 점차 내려간다. 내려가면서 온도는 뭐야? 에너지야. 그지? 에너지지. 그러면 이 양성자, 중성 100개 있었거든. 근데 아주 큰 에너지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태양 중심보다 훨씬 더 큰 온도가 있었을 거라고. 그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너무 큰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중성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양성자로 바뀔 수 있었어. 양성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자로 바뀔 수 있었다고. 근데 처음에는 아주 큰 온도일 때는 100개 있었는데 이렇게 한 개 바뀌어봤자 100개지. 맞지? 근데 우주는 점차 커지고, 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난방기가 있는데 난방기에 하나 가지고
여기는 데필 수 있지, 그지? 난방기 하나 가지고 운동장 전체를 다 데필 수 있니? 느낌도 안 나겠지, 그지? 똑같은 열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 우주가 커지면 이 우주 전체의 온도를 높일 수가 없지, 그지? 낮아질 거라고 무조건. 커지면서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면 에너지가 작아지잖아, 그지? 이 중성자가 받는 에너지, 양성자가 받는 에너지 작아져. 오케이? 작아지는 과정이 있었을 거고. 이렇게 서로 바뀌었는데, 봐.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고,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수 있었다고 했어, 그지? 근데 이렇게 바뀌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바뀌다가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는 과정이 어떤 특정 온도부터는 안 되는 거야. 충분한 에너지를 못 가지는 거야. 바뀌는 반응에 에너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조금 더 할 수 있었어. 조금 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중성자는 양성자로 좀 더 바뀌었단 말이야. 중성자는 줄어들고 양성자는 점점 늘어난 거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완전 불균형이 된 거지. 양성자는 많아지고 중성자는 적어진 거야. 처음에는 갔다 하다가 뿅 양성자 많아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야?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보다 높았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높았던 거야. 근데 어쨌든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것도 아주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언젠가 온도가 더 떨어졌을 때는 멈춘 거지. 얘도 멈춘 거야. 거기서 딱 우주는 고정된 거야. 우주는. 결정된 거지. 그 결정된 입자수가 뭐라고? 7대1이라고. 이제는 안 바뀐다고. 우주는 끝날 때까지, 우주가 없어질 때까지 안 바뀌어. 7대1은.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입자로, 알갱이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조금 더 편의를 위해서 7개, 1개가 아니고 14개, 2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성자 둘, 그 다음에 이쪽은 다 양성자입니다. 오케이? 입자수는 3분 정도 됐을 때 이미 결정된 거야. 그지? 7대1, 14대2로 결정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거. 이 양성자 자체가 뭐냐면 이게 수소 원자 핵이에요. 양성자 자체가 수소 원자 핵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헬륨 원자 핵보다는 수소 원자 핵이 우주에서 먼저 만들어진 거야. 양성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다른 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순서 같은 게 나오면 이렇게 딱 설명이 안 돼 있거든, 교과서에. 그래서 틀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고. 일단 3분 됐을 때 14대2, 7대1이 만들어졌고, 이제 하나만 알면 돼. 헬륨 원자핵이 뭔데, 그러면? 얘가 뭔데? 그게 뭐냐면, 양성자 둘, 중성자 2개가 합쳐져서 딱 고정되면 이게 헬륨 원자핵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두 개 합쳐져서 딱 하나의, 이 4개 아닙니다. 하나. 이렇게 4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오케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몇 대 몇, 이 비율을 3가지를 얘기할 거야, 내가. 처음에 3분 됐을 때, 양, 중, 개수비가 7대1이 됐던 거야. 14대2. 맞지? 그러고, 아까는 안 나왔던 거,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이후에 이 양성자 둘, 중성자 2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이 되기 시작했겠지, 그지? 중성자들은 다 이쪽으로 다 들어간 거야. 그지? 그러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입자수비는 어떻게 됩니까? 입자수비. 힌트.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야. 몇 개 있어, 지금? 요렇게 하면? 12개지? 그지? 헬륨 원자핵 몇 개? 4개라고 하면 안 된다고. 몇 개? 1개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갱이 4개 모여서 1개야.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으로 보면 12대1이 되는 거야. 입자수로 보면. 뭔 말인지 알겠지? 3분과 38만 년 사이에 이렇게 된 거야. 마지막. 아까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질량비가 어떻게 돼? 3대1.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하거든. 거의 비슷하니까 같다라고 하고 그냥 하나 질량이 1이라 하자. 그럼 수소 원자핵의 질량은 12개니까 10이라고 하면 헬륨 원자핵은 이 공 4개가 모였지, 그지? 그지? 1개지만 이 핵은 1개지만 질량은 4지, 4. 그지? 그러니까 12대4 하면 3대1이 되는 거야, 3대1.
요 세 가지를 연결해 설명하거나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됐죠?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좀 익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좀 반복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자, 첫 번째 단원의 마지막 내용이 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스펙트럼 배웠어. 언제 배웠지? 2학년 때 배운 것 같은데? 중2 때? 아마도 배웠던 것 같아. 스펙트라가 뭐니? 펼쳐보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익숙한 스펙트럼이 뭐니? 하늘에 빨주노초 파남보. 그지? 무지개 같은 거. 이게 왜 이렇게 펼쳐졌다는 거거든. 실제로는 뭐가 펼쳐진 거야? 햇볕이 오다가, 그지? 구름이나 그 수증기에 이제 이게 통과하면서 굴절이 되고요. 굴절이 되고, 그 실제 햇볕은 그냥 투명하고 희게 보인다고 하지만 이걸 무슨 빛이라고 하냐면 빛 광자를 써서 혼합광이라고 하거든요. 혼합광. 뭐냐면 여러 가지 에너지 파장이 같이 섞여 있는 거야. 혼합광. 오케이? 혼합광인데 얘가 에너지 중에서 이렇게 수증기 방울이 있으면 빛이 오다가 그 경계면을 지나면 그 파장마다 속도가 달라지면서 꺾이는 거 굴절이라고 해요. 물리에서 배울 거야, 2학년 때. 됐죠? 굴절되는데 에너지가 센 파란색, 보라색 빛은 많이 꺾이고요. 에너지 약한 빨간색 빛은 덜 꺾여요. 그러면 이제 펼쳐지는 거야. 굴절되는 각이 다르기 때문에 펼쳐지는 거야. 원래는 같이 오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고 있지?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게? 와, 이거 무서운데. 사실 무지개는 이쪽,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쪽도 있어요. 다른 동물이 봤을 때는 다른 빛도 느껴, 사실은. 근데 우리한테는 뭐니?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만 우리 눈에서 느낄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세상이 다는 아니거든. 뭔지 알겠지? 이 빛들을 뭐라고 해? 우리 눈에서 볼 수 있으니까 가능할 가짜, 볼 시자를 써서 가시광선 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면 빨간색이 약한 빛에 보라색이 강한 빛이지. 알고 있지? 몰랐으면 지금 알면 돼. 그지? 맞지? 강한 빛이야. 센 빛이야. 오케이? 이 보라색보다 더 강한 빛을 뭐라고 합니까? 보라색을 한자어로 자색이라고 합니다. 고구마 중에 알맹이가 보라색인 거 있지. 자색 고구마. 그지? 그래서 보라색보다 더 밖에 있는 빛, 더 센 빛을 자외선. 그 다음에 빨간색보다 더 약한 빛을 적외선. 영어로 보라색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violet, purple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맞지? violet을 써서 얘보다 울트라 더 힘이 세니까 ultraviolet. 이게 뭐니? UV. 너네 그 뭐지? 선크림 바를 때 보면 선크림에 UV 뭐 플러스 뭐 마이너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지, 그지? 그게 얼만큼 블락킹 그 자외선을 막아주는지 그 지수가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선크림에 보면 뭔 말인지 알겠지? 자외선 많이 맞으면 좋아, 안 좋아? 가시광선 수준에서는 피부에 좀 약간 오랫동안 맞아도 멜라닌 색소만 좀 늘어나지 괜찮아. 대응을 할 수 있거든, 피부가. 근데 자외선은 에너지가 더 세지, 보라색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피부 세포를 뚫고 가. 더 세면 어떤 놈이야? X선이야. 그건 다 뚫고 지나가 버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엑스레이로 그 빛을 줘서 이제 이게 감광이 돼서 필름으로 이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야, 속을. 뭔 말인지 알지, 그지? 근데 자외선이 피부를 뚫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피부 세포, 진피 세포의 핵을 공격할 수 있거든. 핵의 유전 정보가 잘못되면 그걸 뭐라고 해? 돌연변이. 그리고 그 돌연변이 중에서 세포 분열의 규칙을 정보를 갖고 있는 애가 잘못되면 이걸 뭐라고 하게? 세포 분열의 규칙이 잘못되면 이걸 종양이라고 해. 종양. 세포가 무분별하게 분열하는 거야. 약속에 따르지 않고. 근데 이 종양 중에서도 좀 착한 종양 세포가 있어요. 이걸 양성 종양. 순수 우리는 말로 혹이라고 해. 혹. 들어봤지? 그지? 그리고 근데 착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분열하면서
기능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까지 침범해서 분열하는 애들이 있어. 얘들 뭐라고 하니? 나쁜 놈, 악성 종양. 짧게 뭐라고 하니? 암이라고 하는 거다. 암. 오케이? 결국은 자외선은 뭘 일으킬 수 있는 거야?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설명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어떤 빛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있고, 그지? 그게 이렇게 펼쳐질 수 있구나. 그지? 그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자연 상태에서는 무지개 생각하면 되고, 그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에서는 아마 해봤을 걸, 어릴 때. 프리즘이라고 하는 거 있지, 삼각형으로 생긴 거, 그지? 프리즘 가지고 이게 무지개 같이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거 똑같은 겁니다.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 됐나요? 마지막 소개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칠 거예요. 이거 다 못해요. 한 30분 걸리거든요. 소개만 하고 마칠 건데, 여기서 이제 스펙트럼 배우는 이유가 뭘까? 지금 우주 얘기하고 있었잖아. 원소 얘기하고 있었지. 헬륨, 수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지? 근데 갑자기 뚝! 이렇게 등장했어, 스펙트럼이. 왜 그러냐면, 이거 딱 하나의 질문 때문에 생긴 거야. 이게 뭐냐면, 이런 거 배웠지? 3학년 2학기 때 배웠어, 너네. 우주에 대한 거, 파색, 이런 거 배웠지? 그지? 광년, 3.26 광년, 1AU,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배웠지? 1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 있어. 근데 우리는 알고 싶잖아, 사람은. 뭘 알고 싶어? 이 별의 표면 온도와 중심 온도와 이 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뭔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야. 사람은 항상 그게 병이야. 알고 싶어 하는 병이 있지. 그지? 저 별, 이 별 뭐가 다른지 알고 싶지? 근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봐야 될 거 아니야. 10만 광년이 뭔데? 빛의 속도로 10만 년 가야지 도착하는 거야. 그지?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지.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을 뿅! 이렇게 생각해낸 거야. 어떻게? 빛이 오고 있잖아, 거기서. 그래서 별빛을 보잖아, 우리가. 그지? 저 별에서 만들어진 빛이 우리한테 도착했을 때, 이 빛을 분석해서, 결국은 저 별에 있는 물질 때문에 만들어진 빛일 거 아니야. 그지? 이 빛을 분석해서, 저 별에 수소가 72%, 헬륨은 얼마? 산소 조금 있다. 철도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뭐 말인지 알겠니? 이 빛을 쫙 세분화해서 펼쳐보면 이게 분석이 된대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학교쌤들도 이게 설명을 안 해줘, 잘. 애들도 모르고 그냥, 스펙트럼 있네. 흡수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 버린다고. 이유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유. 여기서 배우는 이유가 결국은 우주에 대한 기초, 그지? 원소 분석에 대한 아주 간편하고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언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보통은 한 단원이 이렇게 딱 끝나면 여기 개념 확인 연습 문제가 있고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는 이거 내가 문제를 지정하고 같이 봐줄 거야. 이유는 명확합니다. 해보면 알아. 처음엔 버벅대. 힘들어. 처음에는 정보도 많고 해서. 그치? 같이 보면 가이드를 내가 잡아주면 조금 편해. 이해하기도. 그래서 이제 해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따로 한 소단을 끝났을 때마다는 숙제 자료가 따로 나갈 겁니다. 다행이지. 오늘은 따로 숙제 자료는 없습니다. 소단을 안 끝났기 때문에. 다만 뭐 해야 돼요? 아까 말했지? 3일 안에 복습하세요. 익숙하게 만들려고. 혹시 오늘 게 좀 부담됐다면 오늘 밤에도 한번 보고 넘어가. 그리고 한 화요일이나 뭐 이때 한번 더 복습해. 정독해. 익숙하게 만들고 와. 다음 주 토요일 왔는데 저번 주에 뭐 배웠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거 공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대학교 갈 때까지 요 습관을 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딱 그 신경 쓰고 가져오면 다음 주에 이거 마무리하고 이 문제도 이제 좀 가이드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업 마칠게요.